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윤중 변호사입니다. 어제 진행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보도된 대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유례없이 극렬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신 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변호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을 다수 변호하였습니다. 정치인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정치적 압력이 작동하기 마련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특검 수사와 재판은 기존과는 크게 다른 매우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고 재판은 의무적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여론이 수사와 재판에 여과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사기관에 이어 법원 재판부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대전제인 사법부의 독립과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정치 권력의 폭주와 여론의 압력 앞에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특수성 때문에 적어도 재판이 생중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주요 쟁점과 실체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제 진행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130쪽을 제출했고 변호인은 변호인 이견서 200쪽을 제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53분간 진행되었는데 역대 세 번째로 긴 영장실질심사였습니다. 특검과 변호인이 약 4시간씩 PT를 진행했고 재판장께서 특검과 변호인에게 50분 정도 직접 질문을 한 다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최종 진술로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문이 길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단편적인 사실에 수많은 해석과 추측과 비약과 가정을 덧보태서 혐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주장이 산만하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인상이 들지만 변호인으로서는 그 수많은 해석과 추측과 비약과 가정을 일일이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이견서도 길어지고 신문도 길어졌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수뇌부와 비상계엄에 대해 공모를 하였는지, 공모에 따른 실행행위로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으로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에 대해 공모하였고 나아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에, 즉 계엄 선포 이전부터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아주 장황하게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회의원 5명과 만찬을 한 자리를 두고 마치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한 명만 불러서 은밀히 계엄을 모의한 것처럼 왜곡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폭주를 비판한 통상적인 정당활동 내지 정치적 의견 표명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였다고 심히 비약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폭주를 비판한 것이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라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사가 모두 비상계엄에 공모한 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이견서와 PPT에서 사전 공모 주장에 대해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 공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전 공모는 없었고 사후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스스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의 주된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사후 공모는 계엄 선포 후 1시간가량이 지난 밤 11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분 5초간 통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2분 5초간의 통화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분담하는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려면 불과 2분 5초간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중요 임무를 부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중요 임무를 곧바로 승낙하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주장하는 특검으로서는 그 2분 5초간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등 이른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범죄를 사전에 아무런 모의 없이 사후에 그것도 불과 2분 5초간의 전화통화로 공모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만 특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및 통화 전후 객관적인 사정들을 들어 사후 공모도 전혀 없었다는 상세한 반박을 개진하였고 법원은 타당하게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실행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지만 모두 사후 공모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후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행행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이견서와 PPT에서는 실행행위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한 반박을 하였지만 오늘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특검의 주장은 법률적인 주장이라기보단 인신공격에 가까웠고 그래서 변호인이 항의해서 재판장이 특검의 발언을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기쁜 일이지만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본안 재판이 남아있고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를 무기 삼아 남은 재판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진 않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재판의 법률적인 쟁점과 실체 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시끄러운 정치권의 언어가 아닌 차분하고 논리적인 법정의 언어로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